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사님과 김시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교육행정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정황 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네, 우선 본 의원은 유치원 설립 시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부터 개원일까지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좀 권역별 권역과 취약 수요를 위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표의를 한번 보시죠. 천안 지역을 보면은 제1 권역하고 제2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저쪽에 짙은 색으로 한 동면하고 복명동을 보면 직선 거리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2권역도 성안하고 불당동 끝에서 끝에까지 따지면은 근 20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부 2를 좀 한번 보시죠. 천부 2를 보면은 이건 이제 유치원 취약 수요 조사 결과를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는데요. 2017년도에 114명이 좀 갈 데가 없는 거고 2018년도에는 405명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제2권역에서. 그죠? 2019년도에는 568명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천부 다시 또 하나 그 다음 걸 보시면 작던데 거기 보면 공립하고 사립인데 유치원 설립 인가부터 개원일까지 절차인데 유치원 설립 계획안 제출이 세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도 신규 설립 1단계에 보면은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이 있는데 유치원 설립 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개원은 3년 이내에 개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우리 도내 공립하고 사립 유치원 개수는 136개, 사립이 136개, 그 다음에 공립까지 합치면 507개죠. 네, 그렇습니다. 유아수용계획 수립 주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도교육감이 하고 있는데 천안 지역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전에 표를 본 것처럼 취약 수요 조사를 본 것처럼 지금 현재 천안 시내는 지금 제2권역에 특별히 불당동, 성성동, 부성동 해가지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 달에 1000명씩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천부 3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 좀 하시죠. 거기 보면은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2권역에 2016년도에 숲속 키즈 유치원이라고 차암동에 2016년 3월 25일 날 유치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제출했는데 지금 우리 절차에 보면은 제출했기 때문에 올 안에 분명히 이게 3년 안에 인가가 유치원 개원을 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정원을 몇 명입니까? 200명이죠. 네, 정원을 200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3년 안에 공사를 해야지만이 아까 본 대로 114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었고 405명 중에서 200명이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아무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차암동, 부성동, 불당동의 이 취약 아동들이 지금 한 20km 근 있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있다는 이 실정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이 설립 계획 제출일부터 3년이 지나서 개원을 못하면 내부적으로 강제 규정은 없지만 법률상으로 3년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개선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취약 권역을 도율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시 정원 책정은 취약 권역별 유아 수용 계획상 그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계획이 승인되면 승인된 정원만큼 공사립 유치원 증설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3년의 기간 동안 설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치원 증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 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개원 예정일이 설립계획 제출일부터 3년 이내로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설립 절차 이행에 대한 강행 규정이 또 없어서 행정지도 외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유치원 설립 승인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함께 또 설립 승인 이후에는 그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취학 권역 말씀도 하셨는데 유치원 취학 권역 조정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은 3권역, 4권역까지 나눈 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독 천안만 이렇게 천안만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지금 이제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사립유치원 문제들도 나오고 우리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지만 실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이분들은 DB를 구축해서 페널티를 준다든 이런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정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또 돌려주세요. 우선 미래성장본부장님 답변서로 좀 나오십시오. 네, 지난 11월 1일 날 한흥회 포럼을 부여해서 했었죠. 본 의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한번 같이 첨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양승조 도시사님 개회사입니다. 그렇죠? 저기에도 보면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홍재표 제1부의장님 환영사인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박정현 부여군수 환영사인데 여기에도 없고요. 네 번째, 어기구 의원님 축사인데 여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유병국 의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불참을 하셔서 제1부의장님 하시면 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산 문화유산에 빛나는 백제문화의 중심 부여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본 대사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그 한일 문제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했죠. 영향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시는 분이 없었죠? 미리 좀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대사는 그런 언급도 했지만 또 이제 백제문화제에 본인이 참가를 했었고 그 과거에 그 백제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예, 들어가시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서로 나가십시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예, 체육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날은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후의 예산 상황을 좀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그러면 백제 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에서 등재 전인 2015년 된 사업비가 119억입니다. 등재 후 2010년 233억, 2017년에는 242억이고 2018년 234억이 집행이 됐죠. 그리고 백제 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에 보면은 2015년 등재 전에는 없었지만 등재 후에 6억 4,400, 17년 9억 3,600, 2018년도 동일한 금액. 그리고 백제 유적 세계유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등재 전부터 공이 4억씩 매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한양회 포럼 같은 국제 행사에서 단순하게 그냥 그 표지에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인사말에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영하는 현수막 같은 거를 걸으면은 그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외교부 장관들이 세 분이나 오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인지를 할 텐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홍보를 가장 쉬운 홍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저 시국장님들 간에 부쩍 한마디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홍보 사실은 이게 지금 보면 일본 메이지 시기에 저때 저 탄광들입니다. 우리 도민 조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데려다가 강제노동시킨 저런 부분들을 1890년도부터 1915년까지 합방 이전까지만 해서 세계유산에 산업유산으로 등재를 해놓고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음 거 보시죠. 이것도 군함도죠. 군함도도 익히 들어서 아실 테고 그 다음 거 보시죠. 보면은 군함섬이라고 해서 우리말로까지 해서 우리한테까지 돈을 받으면서 저렇게 관광 상품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한테 잘못을 하고도. 저런 걸 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도가 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논의를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고요. 매주 목요일, 월요일하고 목요일 티타임들을 하시잖아요. 예? 주간 행사 계약하고 업무 보고도 홈페이지에 매주 금요일 이전에 등재가 되고 그럼 어떻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데도 그거 말고 또 다른 홍보한 거 보면은 KBS에 5천만 원 들여서 또 그 유산 등재한 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홍보 따로 집행 따로 이런 식의 관광 정책을 이제 좀 개선해야 된다. 네,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관광 홍보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난 11월 1일, 2일에 걸쳐서 관광이 아닌 환영의 포럼을 개최했는데 그때 충남도의 관광 홍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까지 지금 개의사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 시간이라든가 또 따로 한번 보고할 시간 있으면 해주시고요. 당부드리는데 좀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분을 외교에 뭐 영향이 있다고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 때 누구라도 한 사람 할 수 있게 좀 미리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들을 우리 저 시국장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도의 각종 행사 시에 충남 관광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교토국장님, 네, 답변서로 나오십시오.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네, 본 의원이 저희 천안아산 국토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개발이 다 완료되고 시군의 인수 전에 준공 끝나고 인수 전에 꼭 보면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지구대라든가 119 안전센터가 들어와서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날 소방본부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차 화재 진화 차량이 도달하는데 제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살펴봤더니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황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이 진입로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주거 지역이 잔뜩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좀 봤는데요. 뭐 잘 아실 테지만 이게 개발계획 수립 단계가 있죠. 구역 지정부터 그리고 실시계획 단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요청이 지자체에서 충남도로 하기도 하고, 그죠?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또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요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의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다음을 보면은
저 보면 조성토지 공급 결정 기준을 보면은 아시지만 공공시설 부분 공공청사용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고 지자체하고 공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조성을 다 준공 받고 나서 감정가로 더 비싸게 하면은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에서 치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에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협의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드는데 좀 국장님도 향후 도시개발을 할 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사업 시행자도 다양하고 시행 방식도 뭐 수용 방식, 환지 방식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시설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반권자가 시장 군수가 되고 또 승인 지정권자가 도지사가 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의 의지가 사전 확보라든가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시장 군수가 우선 챙기면 쉽게 사전에 확보가 가능하고 저렴하게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주거나 승인해 줄 때에 또 우리가 한번 더 챙겨주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치안과 안전에 대해서 담보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도시에 정착할 수 있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잠깐만 좀 더 계시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좀 같이 답변서로 좀 나오시고요. 본 위원이 도로의 공간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있는 예비비 사용을 좀 보려고 예비비 사용을 좀 5년치를 봤었는데 일례로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가 보니까 국장님 저 국이라서 했는데 5년간 23건에 24억 7천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21건 특이한 점이 대부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에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가지고 이 예비비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자치행정국 현재로는 정부와 팀이 자치행정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전체 4조 6천억에 달하는 공유재산도 공간정보화를 해서 4차 산업에 따른 공간정보화하는데 5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충남도의 도로 같은 경우도 이 공간정보를 통해서 현재 도로 필지하고 그 주변 확포장할 가능성이 있는 필지를 사유지라도 좀 미리 확보를 해놓고 도로 건설을 하기 전, 확포장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다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소유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미리 예산을 도로교통과 예산으로 세우면은 예비비로 사용을 안 해도 본래 목적에 안 맞는 예비비로 사용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폐수에 따른 손해배상금 같은 것도 추가로 안 물어도 될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요.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부터 도로가 형성되고 또 60년대 70년대 보상 없이 도로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나 시군도에 사유지가 보상 없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한 거 보상해달라, 또 매입해달라. 이게 근데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그 많은 걸 한꺼번에 내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소유자들이 소송으로 오는 것만 우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비비 그 수요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그걸 해결하고 있다는. 그렇지만 원래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혹시 좀
도로교통과에서 미리 그 DB를 구축해서 좀 준비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청국장님 잠깐 답변 좀. 예, 자청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올해 좀 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을 하고 있죠? 올해 예산인가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면도만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5억으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도로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하십시오 하는 답변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공유재산 저희가 이제 통합 DB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공유재산 인접한 그 저 사유지까지도 그 지가나 형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가 보면은 대로 같은 경우도 짧은 거는 몇십 100m 넘는 것도 있고 긴 거는 충남 도내 100km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포함해서 도로명 주소도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죠? 예, 우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서로 나오십시오. 예, 기획조정실장 입실입니다. 네. 본 의원이 좀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실장님하고 좀 질문과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첨부를 보면 지방자치 출자 출연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성과계약이 있죠. 그죠? 그리고 충청남도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년 1월 1일 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매년 1회에 보면은 6조 1항에 보면은 출자 출연 기관이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성과 계약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세 군데 기관장이 성과 계약서를 체결을 안 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연구원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성과 계약서가 미체결됐는데 당연히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예,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실무자들 선에서 아마 이 부분을 놓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2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도 안 열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하고 청소년진흥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 안 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럼 성과계약서를 체결을 하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좀 같이 계시고요. 자청경장님 다시 한번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셨죠? 예. 6개 유형에 40개 사업에 580억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죠? 예. 근데 40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이 21건으로 국비가 189억 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270억 원입니다. 아시죠? 근데 본 의원이 좀 황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본 의원한테 충청남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조례를 요청해달라고 해서 조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당초 3.1운동 기념 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금년 2월에 만들어졌고요. 예. 거기에서 중앙부처 그리고 각 시도 자치단체에 공모사업을 내년도를 위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자체 TF를 구성을 하고 그동안의 공모사업을 우리 각 실국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좀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별도의 조례나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어떤 뭐 지침이나 다른 게 없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 11월 16일 날 3.1운동 기념위원회에서 각 시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문서가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지금 급히 조례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 지자체사를 보면 부산이 9월 19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천안시가 9월 3일 날 제정을 했고요. 수원시가 11월 16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중앙추진위원회 회의가 3회가 있었고 도 자체회의도 5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충남도 기념사업 추진단이 4월 19일 날 TF가 구성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생각됩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막상 다쳐서 공문을 받고 11월 16일 날 공문을 받았다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절차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내년도를 위한 저 기념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조례가 있고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다시 답변서로 좀 나와주십시오. 실장님, 이 예산 수립부터 시작해서 이 자꾸 우리 실국장님들이 이러한 모습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산하 기관장들이 좀 도 집행부 자체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희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충남연구원장한테 복지재단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복지재단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해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쭉 보십시오. 복지재단 하고 있고 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보면 정책연구팀이 6명으로 가장 많다고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알고 있다고 그러고 도청하고 바로 그 복지재단 설립하는 관계자들 만나서 의견을 조율을 했고 연구원에서 원장이 나머지 복지재단 하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고일환 복지본국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십시오.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견 조율을 하셨습니까? 한 사실 없습니다.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도 있습니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왕 충남연구원장이 취임을 하고 복지수도 충남 건설과 관련돼서 복지 정책과 연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당 팀장을 충남연구원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복지 정책 연구를 위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드린다든지 별도로 인력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지난 10월 11일 날 주지를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답변서로 오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실장님이 바로 잡으셔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통과시키고요. 다음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충남연구원에서 전략과제 분석 현황을 봤는데 저기 보십시오. 지방행정하고 복지 쪽이 2011년도에는 빵 0%고 2012년도 19%, 13년도 6%, 2014년도 13%, 2013년도가 23%네요. 그 다음에 15년도가 16%, 여기 쭉 있죠. 2018년도 17%고요. 그죠? 근데 자치 행정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본 의원이 1973개를 봤는데 보시죠. 기본과제 맨 밑에 보시면은 연구과제 수가 중간에 복지 분야 연구과제 수가 총 60건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복지 분야 연구과제 비중을 보면은 총 합계를 보면은
2% 내외, 2% 내외. 기본 과제도 2.3%고 스탑 과제 2.4%, 전략 과제 6.4%, 현황 과제 2.3%입니다. 그럼 이게 청남연구원이 복지를 위한 연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정체성을 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죠? 지금 전체 복지 관련 연구 비중은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충남연구원은 그동안 쭉 저 1997-3개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경제, 산업 지도, 이런 생태계 이런 부분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충남의 먹거리라든가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 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오르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을 좀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기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마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영역도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시고요. 예, 답변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부시장님 답변서로 좀 나오십시오. 예, 행정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1년의 쭉 과정들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저 집행부들이 바쁘긴 한 것 같은데 실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그 부시장님은 어쨌든 최고 수장으로서 지금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우리 이봉 의원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많이 놓친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챙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장들도 기본적으로 상식이 그잖아요. 취임하면은 여기 실무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직이 바뀌면은 업무 파악을 먼저 우선이지 대외적인 활동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주시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꾸 대외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좀 쉽게 얘기하면은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쉬운 느낌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 시군 행감에서도 보면은 노조위원들이 우리 도의회를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 그래요. 부사님, 그 노조원들은 6급, 7급, 8급, 9급이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이 근무한 기간분하고 우리 저 부지사님이 근무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조원 중에는 해고된 노조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파악 못 하셨죠? 그 부분, 그 사람들은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조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님도 우리 도의회하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수레바퀴라고 말들은 하는데 한쪽 바퀴가 그렇게 걷지도 못하면서 뛴다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우리 도의하고 이렇게 도정을 같이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얘기 들으면? 당연하게 도정을 함께 하고요. 저도 상당히 좀 언짢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지사님께서 하셔야 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저 시군에서도 자치분권을 얘기하는데 자치분권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도록 부지사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 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저 시국장님들은 좀 긴장들 좀 하시고요. 업무에도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바른대로 나오셔서 좀 심한 말을 들어야지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었고요. 예,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장님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잘 보셨죠? 예. 네, 들어가십시오.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 실국장님들은 우리 충남 도로 따지면은 장수들입니다. 그리고요, 바다에 표면에 파도를 일으키는 부분들은 작은 바람으로도 될 수 있지만 조류를 형성하는 것은 저 시면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큰 물이 조류를 형성하고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저 실국장님들 좀 차제에 긴장들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충남도의 장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도민에 대한 충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요. 충남 도민과 충남도 학생들을 위한 충성이 올곧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